예, 안녕하세요. 데브옵스 엔지니어이자 현재는 데브옵스 팀들을 이끌고 있는 데브옵스 매니저, 그리고 이제 지금 2024년에는 대기업에서 디렉터 오브 엔지니어링, 그리고 연구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송주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저번에 했었던 거, 우리가 EC2를 콘솔로 하나하나 옵션 값들을, 컨피그레이션 값들을 막 보면서 막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은 LB, AWS ALB를 그렇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 우리가 테스트 1, 2 인스턴스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LB에다가 요거를 연결을 하는 작업을 손으로 하나하나 해보겠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로드 밸런서즈가 있어요. 여기 탭을 들어가서 우리가 로드 밸런서를 만들 거예요. 로드 밸런서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GW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는 아직은 안 쓰여요. 아직은 잘 안 쓰이고, 이걸 알 때쯤이면, 굉장히 AWS를 잘 쓰고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약간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렇다고 AWS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어떤 거가 무엇이다. 그거를 안다고 잘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를 사용을 해서 아까 만든 인스턴스를 연결을 해보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고요. 테스트 2024, 오늘이 4월 14일 새벽 2시 반이네요. 네, 02시 반. 그리고 인터넷 페이싱.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집에서 컴퓨터로 접속을 할 거기 때문에 인터넷에 노출되어야 한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 옵션을 내고요. 인터널이면 인터넷을 하려면 퍼블릭 IP라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인터넷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널은 퍼블릭 IP를 할당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페이싱을 골라야만 퍼블릭 IP를 할당해줍니다. 그리고 AWS, 아마존 측에서 2023년 말인가? 2023년도 때쯤에 이 퍼블릭 IP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과금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었어요. 이제는 점점점 IPv4가 진짜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IPv6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IPv6는 2의 64승만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기가 나중에는 IP를 가지게 되고 통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보안을 되게 철저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고, 간단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금 복잡해지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일단 각설하고, 네. 인터넷 페이싱으로 만들어야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IP 어드레스 타입을 IPv4로 설정할 수도 있고 듀얼 스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듀얼 스택으로 설정한다는 건 IPv6 주소도 설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VPC를 선택해야 돼요. 얘도 AWS 리소스 중에선 이런 말이 있어요. VPC 종속적인 리소스다. 그거는 반드시 VPC가 필요한 자원들을, 리소스들을 얘기합니다. 아까 만든 EC2도 그렇고 ALB도 그렇고 반드시 VPC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AWS에 우리가 다음 강의로 할 거지만 S3 같은 거는 이제 리전 종속적이다라는 서비스입니다. AWS에 여기에 있는 수없이 많은 건 아니고 한 20개 되는 20 몇 개 되는 인스턴스가 아니라 리전들, 지역들, 그 지역에만 선택하고 고유한 형태로 남는 거죠. 그리고 어떤 거는 글로벌 서비스다. 이 리전도 상관없이 그냥 서비스 하나가 딱 한 개인 것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IAM이 그런 서비스예요. 리전에도 종속적이지 않고 VPC에도 종속적이지 않은 그냥 유일한 서비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일단 IPv4로 만들 거고요. 우리가 계속 사용하던 요거를 만들 거고, 매핑을 해야 됩니다. 서브넷 매핑. 얘가 존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앞에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존은 데이터 센터를 의미한다.
A존, B, C존 이렇게 있는데 A와 C는 건물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래 과거에는 2번 설명하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조항이 있었어요. 조항. 이게 거의 최소한 그 건물의 거리가 뭐 몇십 킬로미터 뭐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AWS 공식 문서를 찾다 어딘가 뭐 공식 문서에 있을지 회사와 계약했을 때 문서에 있을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마다 조금 거리가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한국 리전이나 싱가포르 리전 같은 경우는 국가가 되게 조그마잖아요. 특히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그러니까 싱가포르의 A존, B존의 거리는 또 미국의 A존, B존 간의 거리보다는 사실 생각보다 엄청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정확하게 있어요. 왜냐하면 건물이 하나 박살난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건물은 화재나 뭐 번개를 맞거나 물론 그런 장치들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 그 지역에 뭐 도시가 날아가고 도시의 전력망이 뭐 나간다거나 통째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을 이중화해서 만드는 거고 이거를 고가형성 있게 만든다. High Availability, HA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서브넷을 퍼블릭 서브넷이라고 이렇게 명시된 데다가 만들어줘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VPC를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울 건데요. 제 AWS가 아니라 유튜브 컨텐츠 중에서 네, 채널로 이동하기. 여기서 VPC 초심자를 위한 VPC 상세히 보기라는 30분짜리 강의가 있어요. 요거를 보면은 해당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 강의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들긴 다시 초심자를 위해서 더 쉽게 얘기하는 거를 설명하긴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운 부분을 다 생략하고 특히 그 부분을 이해하려면 네트워크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그 중에서 사이더라는 IP 체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진짜 그거는 제 경험상 너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막 10년 차 엔지니어, 15년 차 엔지니어 이런 분들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그거는 정말 나중에 조금 각 잡고 준비해서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블릭 서브넷을 지정했다는 거예요. 퍼블릭 서브넷은 외부에 오픈되어 있다는 서브넷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오픈되어 있어야 접속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뭐 쓸 수 있어요. 네. 자, 근데 뭘 써볼까요? 홈이라는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여기 디폴트는 아니고 만들어 놓은 이걸 한번 써볼게요. 홈이라는 걸 쓰고 받는 거는 HTTP와 하나를 더 추가할까 합니다. HTTP 이건 태그네. 태그 그리고 HTTP냐 HTTPS냐인데 HTTP 프로토콜이 있고 HTTPS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HTTP와 HTTPS의 프로토콜의 차이를 알려줘. 자, 그럼 얘가 답변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저희는 HTTPS로 만들 거예요. 우리가 구글닷컴을 들어가면 다 대부분 HTTPS예요. 앞에 생략된 거거든요. 그거 만약에 HTTP면 시뻘겋게 여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요걸 크롬에서 요거 누르면서 커넥션이 이제 시큐어다 라면 HTTPS란 얘기거든요. 어쨌든 보안에 관련된 내용이다. 그 채널을 암호화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관련된 암호화는 공개키 알고리즘에 의해서 암호화가 돼서 통신이 가능하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역시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 그리고 일반 기획하시는 분이더라도 우리 사이트가 HTTP인데 개발자들을 다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히 SI를 주는 여러분들이 기획자나 회사의 오너시라면 맡겼는데 HTTP로 사이트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트는 쓰지 마시고 기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본기가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절대 쓰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HTTPS를 할 거고 타겟 그룹을 만들려고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없으니까 크리에이트 타겟 그룹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인스턴스 타겟 타입이 뒤에 붙은 타입이 인스턴스냐, API 어드레스냐, 람다 펑션이냐, 심지어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스를 또 갈 것이냐, 뭐 이렇게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는 아까 만든 EC2, 테스트 1, 테스트 2랑 연결할 거니까 인스턴스를 선택할 겁니다. 자, 테스트 ALB, for 테스트, ALB for 테스트라고 하면 좋겠네요. 네. 2024, 네, 04, 네. 그리고 HTTPS를 할 거고, 포트 번호가 달라요. 포트 번호. 컴퓨터는 IP와 포트 체계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건 약간 동호수에 가까운 개념인데, 동호수보다도 조금 비슷한 개념이라고 그냥 일단 지금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하나의 서버가 있다면, 하나의 서버는 포트를 1부터 65,535개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게 2의 16승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65,500개의 주소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컴퓨터, 윈도우즈나 리눅스 똑같아요. 미리 사용하고 있는 포트가 있고, 우리가 약속한 포트 넘버들이 있습니다. 약속한 포트 넘버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포트들은 뭐 각자 뭐 어떤 서비스들마다 약간 오피셜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근데 변경시킬 수도 있습니다. 포트 넘버라는 거는 항상 변경시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443이라고 이렇게 일단 칠 거예요. IP 타입은 IPv4로 할 거다. 그리고 프로토콜 버전이 HTTP1과 HTTP2 gRPC가 있는데 요즘은 HTTP2를 쓰는 게 요즘은 약간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RPC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이건 조금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좀 깁니다. 약간 올드 버전이고 약간 이게 뉴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VPC는 여기다가 만들게 될 것이고 헬스 체크는 나중에 LB가 타겟 그룹이 얘가 살았는지 안 살아졌는지를 체크하는 거를 얘기할 겁니다. 저는 HTTP로 체크를 할 거고 체크는 참고로 8080으로 체크를 할 거예요. 8080 체크를 할 거고 얘는 스레숄드 몇 번 성공하면은 해시라고 볼 거냐 몇 번을 실패하면 언해시라고 생각할 거냐 타임아웃은 한 번 할 때 얼마만큼 기다려 줄 거냐 최소로 약간 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떴다 빨리 하려고 인터벌은 얼마만큼 자주자주 할 거냐 역시 이것도 빨리 붙으라고 최소값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석세스 코드인데 HTTPS라는 이 웹의 표준 규격이 있어요. 200부터 500까지 여러 숫자들이 있습니다. 200부터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각각의 의미하는 거가 약간 있어요. 뭐 200, 400, 401, 402, 403, 501, 50, 500, 501, 502, 503, 504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404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200이란 의미는 성공했다. 올바른 응답을 받았다라고 써있는 표준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200 코드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 HTTPS가 들어와서 타겟 그룹에 독착해서 그 EC2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200이 떨어지면 OK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파일 안에서 인덱스 HTML 파일을 만들 건데 이 파일의 존재 여부를 따질 겁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넥스트. 그리고 어느 거를 연결할 거냐? 테스트 1, 2를 연결을 할 거죠. 네. 포트즈 포더 셀렉티드 인스턴스. 네. 네. 이렇게 선택하고 네. 이렇게 추가. 네.
이 포트가 UI가 계속 바뀌거든요. 이 포트가 무슨 포트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는 이게 어떤 포트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서 만들고 수정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타겟 그룹을 눌렀어요. 그러면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고, 아까 화면이 만들다가 타겟 그룹만 만들고 일로 안 갔네요. 다시 크리에이트 ALB for 테스트 VPC는 아까 선택한 거 여기 선택하고 퍼블릭을 선택해야 된다고 했어요. 퍼블릭 서브넷은 VPC 제 유튜브 강의를 보시던가 아니면 뒤에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그거를 보시라. 홈을 선택한다 그랬고 HTTPS를 한다 그랬고 443 있고 만든 거는 요거로 설정을 할 거다. 그리고 리스너를 선택하게 됩니다. 리스너는 여기 맞는데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80 같은 걸 더. 리스너는 여러 가지를 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가 하나가 포트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80 포트는 어디로 보내, 뭐는 뭘로 보내, 이런 식으로 포트에 따라서 그 각 어디로 가게 할지 그거를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그렇다는 거. 이거 지워줄게요. 그리고 시큐리티 폴리시. 이제 시큐리티 폴리시라는 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예전부터 컴퓨터 공학은 계속 발전했고, 통신의 규격도 발전되고, 컴퓨터와 통신은 엮일 수 없는, 떼어내올 수 없는 그런 약간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괜찮았던 기술이 지금 현대에 와서 컴퓨팅 파워가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막 암호를 풀 수 있거나 막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은 뭐 인터넷이 뭐 다 망가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0% 진실은 아닙니다. 양자 암호학을 연구하는 그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만들어져도 양자 내성 암호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더라도 그 암호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식으로 다양한 시큐리티 그 설정들이 있는데 약간 올드한 버전을 쓰면은 약간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삼성을 폰을 예로 들게요. 제가 옛날에 이제 삼성전자 출신이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1부터 갤럭시 지금 24까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것 삼성전자 1에 그 탑재되어 있는 보안 기술보다 24에 가지고 있는 보안 기술이 월등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갤럭시 1, 2 이런 거는 중단됐잖아요. 근데 이제 24 최소 뭐 3년, 2년, 3년 이렇게는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시큐리티 관련된 패치를 제공하는 목적이 굉장히 크거든요. 오류를 고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건데 레커멘디드를 설정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요거는 이 TLS라고 커넥션 이즈 시큐어라고 얘기했어요. 커넥션 이즈 시큐어. 요거를 설정하는 SSL 인증서를 설정을 어디서 할 거냐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서 발급받을 수도 있어요. 돈 주고. 그거를 직접 여기 AWS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요거 데바트 TV를 데바트 TV 요걸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뮤추얼 어센티케이션이라고 있는데 보안을 더 강화하는 통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쌍방향으로 그 TLS를 엮어가지고 그 보안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라는 약간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뮤추얼 TLS를 나 뮤추얼 TLS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 이 강의를 사실 듣고 안 듣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데바트 TV라는 제가 소유한 여기 이 ACM을 쓸 거고요. 태그는 name ALB
for 테스트 202404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아마존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와프라고 불렸는데 이걸 붙일 거야 라는 얘기도 있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인데 이걸 붙일 거야 라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 앞에 시큐리티 보호막을 하나 씌운다고 보면 됩니다. 시큐리티 프로텍션. 그래서 여러 가지 룰을 만들어서 어떤 거는 다 드랍시키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페이로드, 리퀘스트 이런 것들의 정보를 검사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해커들은 자동화 툴을 돌리면서 홈페이지 특히 오래된 홈페이지들을 막 걸러서 그것들을 막 발견해내는 막 그런 취약점들을 발견해서 탈취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보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사이트, 구글, 애플,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사이트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면 되도록이면 거기서 근데 패스워드는 동일한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싶잖아요. 왜냐면 기억하기 편하기 위해서. 물론 약간 똑똑하신 분들은 막 난수를 만들어 가지고 난수 만드는 법 컴퓨터 공학과 친구들은 이제 난수 만드는 법을 쉬워요. PWGen 이런 거 이렇게 15 쓰면 이렇게 난수 만들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설정한 다음에 어디 저장소에서 가지고 오는 형태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 분들은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같은 비밀번호를 돌려가면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약간 이 사이트는 약간 뭐 홈페이지, 의류 홈페이지야. 그런 거는 보안에 취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적어도 2개 정도는 나눠서 조금 하나는 조금 복잡한 거를 만든 다음에 뭐 조금 길게 만들면 좋아요. 어떻게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문장이라든가 거기서 대문자 같은 거 하나 섞고 숫자 같은 거 섞어서 그런 것들을 뭐 해서 아임 주형송에서 어떤 특정한 것만 대문자로 바꾸고 특정 뭐 숫자를 박아 넣는다거나 뭐 이렇게 긴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핵심적인 사이트는 같이 써도 사실 보안이 털릴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얘네들은 정말 심각하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해싱이라는 방법을 무조건 쓰게 써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더라도 여러분들의 패스워드를 똑같은 형태로 저장하진 않습니다. 그걸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자기네들도 원문은 알긴 힘들고요. 해싱 값에 의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조그만 회사들이나 오픈소스나 뭐 이런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사용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 그렇게 패스워드를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이건 다 체크 안 할게요. 네. 그리고 요건 이제 체크한 거네요. 네. 그래서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 네,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고 있을 거예요. 프로비저닝 하게 되고 타깃 그룹에 아까 요거 만든 거에 보면은 unused가 돼 있어요. unused. 아직 로드 밸런서에 안 붙은 non associated 했다는 거거든요. 아직 그게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봅시다. 근데 헬스 체크가 아까 8080에 index.html로 설정을 했어요. 자, 이거를 활성화 시키려면 여러분 이 서버에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을. 서버라는 건 그냥 컴퓨터로 존재하면 서버는 아니고 첫 번째 서버 이게 왜 좌측이 1번 우측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측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제 얼굴의 위치가 이거 좀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그때그때마다 좀 얼굴 위치를 줄이던가 좀 할게요. 여기서
netstat 마이너스, 이건 컴퓨터공학과 친구들은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netstat 마이너스 lntp면 현재 떠있는 포트들, 리스닝 하고 있는 포트예요. 내가 이 포트를 열어놨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받아라, 너네들이 접속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ssh라는 명령으로 접속했잖아요. 이게 22번이라는 TCP 포트라고 하는데, 그게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IP 제한을 걸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IP 제한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통과돼서 이 0.22번 포트에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 톰캣 스타트, 아까 톰캣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톰캣이 서버의 역할을 해주는 걸 톰캣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개발을 하면 자바를 배우고 거기 스프링을 배운다고 하는데, 스프링은 사실 톰캣이나 이런 서블릿 컨테이너라고 불리는 이 서버 역할을 하는 애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서버 역할을 하는 애들이 대부분이 이제 엔진엑스, 뭐 아파치, 뭐 그 톰캣 이런 애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대표적인 서비스인 톰캣을 시작할 겁니다. 네. 시스템 네, 왜 로그가 실패했는지 보라고 합니다. USR 톰캣, USRS shared 톰캣, 아마 여기쯤에 설치되어 있을 텐데 로그를 보라고 하네요. 퍼미션 디나이드. 리눅스는 굉장히 퍼미션의 그 설정을 폴더마다 잘 설정할 수 있어서 설마 네. 네, 이러면 톰캣이 실행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까 제가 EC2 유저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얘가 톰캣을 실행시킬 권한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그냥 걸고 넘어지는 이야기인데, 제가 루트로 바꿨잖아요. 루트는 어드민을 얘기해요. 윈도우의 어드민스트레이터. 보통 여러분들이 설정하면 최고의 어드민. 근데 얘로는 시작하니까 이 스테이터스도 다 보고 액티브 러닝 상태인 걸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프로세스 검사하는 건데 자바 기반으로 얘는 톰캣은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사용자 이름이에요. 어떤 유저로 사용되는가. 이게 참고로 루트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톰캣이라는 것도 프로그램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취약점들이 생겨요. 해커들이 자꾸 그런 취약점들을 막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루트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독립적인 어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아니라 유저로 동작시켜야 된다. 왜냐면 취약점이 생겨서 톰캣이라는 유저의 그룹을 이걸 실행하는 유저의 권한을 탈취하면 그때부터 다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를 안 탈취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nested-lntp를 보면 8080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USR, 여기 실제 우리가 윈도우즈 뭐 프로그램 설치되면은 막 여기저기 설치되잖아요. 여기에 웹앱스라는 폴더가 아까 얘기하는 그 폴더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아마 바뀌었나? 이게 조금 버전이 계속 바뀌면서 여기다가 빔 index.html 그래서 hi this is
tomcat this is test 1 instance 라고 적을게요. 네. 네, 이렇게 적고 얘도 똑같이 tomcat을 스타트 시키고 usr share tomcat web apps 가서 beam index html test2 instance 그리고 이건 여기는 한글도 지금 이 편집기가 옛날 거라서 지금 아닌데 원래 한글도 잘 될 거예요. 왜냐면 웹브라우저가 뭐 잘 지원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코딩 문제로 한글이 잘 입력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옛날 버전을 써서 네, 안 되네요. 한글 페이지도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뭐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뭐 내용을 뭐 더 적어볼게요. 여기다가 완전 차이가 나게. 자, 그러면 이 컬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IP를 2의 8승씩 해가지고 2의 32승까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관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IP 주소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약속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27 0.1 0.1은 내 자신을 의미해요. 내 자신. 이 컴퓨터의 내 자신. 그래서 컬 1.1.10에 80이라고 했잖아요. 80 포트는 없으니까 뒤에 8080 붙여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떠있다. 근데 아무것도 페이지가 없더라. 근데 여기서 인덱스 네. 인덱스 치면 잘못 만들었다. 네. 아까 제 예상이 맞았어요. 버전이 바뀐 줄 알았는데 역시 루트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인덱스 점을 옮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나왔죠. 이 페이지가 나왔죠. V도 필요 없이 하더라도 이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아까 this is test2 instance 이렇게 나왔죠. 루트 폴더를 만들어야 된다. 여기도 루트 폴더를 만들어서 인덱스 루트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다가 abc 하고 cp라는 게 복잡 명령어거든요. 여기다가 abc 밑에다가 넣어도 아마 abc 밑에 해도 이렇게 될 거예요. 네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이트들 들어가면 여기 뒤에 이 주소가 끝나는 닷컴 주소에 막 뭐 붙잖아요. 이런 원리에 의해서 붙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럼 양쪽 다 세팅을 끝났다고 치고 LB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얘는 ACM을 사용했기 때문에 DNS 레코드가 이렇게 나와서 원래는 돼야 되지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주소로는 아까 제가 추가한 그 도메인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dev arttv 요걸로다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레코드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거는 my 202404 lb 이렇게 하고 여기 레코드 타입이 있는데 한번 공부해 보십시오. 이거 대표적인 거 IP, 두 번째 IPv6, 세 번째 어떤 도메인 네임을 입력해서 거기다 포워딩 해주는 거, 이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C네임이 대표적이니까 여기다가 이 주소로 여기까지 복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주소로 포워딩 해줘.
이렇게 할 겁니다. 요건 좀 낮추고. 라우팅 폴리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라우터 53시간 때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소가 나왔어요. 이 주소가 나왔어요. 이 주소가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nslookup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네, 벌써 떴죠. 여기를 조사했더니 여기가 뜨게 됐다. 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도메인이라는 건 확장되기 때문에 내 컴퓨터와 저 리눅스 쪽이랑 같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직접 해봐야 돼요. 네, 됐네요. 이로 올려지네요.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서 여기를 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자, 인스펙트라고 그 과정을 사실 검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왜 안 되냐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 포트가 열리지 않았다. 우리가 만들 때 홈이라는 시큐리티 그룹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 시큐리티 그룹이 홈이 이 443은 열려 있는데 시큐리티 그룹에 443이 없을 거예요. 없죠. 443이 있는데 이거 제 IP가 아니네. 제 IP가 아니기 때문에 안 열려 있다. 그래서 HTTPS를 추가해 준다. 그리고 0000으로 다 추가해 준다. 그러면 everybody, anyone이 접속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추가해 줬다. 자,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해서 HTTPS 줬다. 역시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왜 안 되냐면 이래서 아마존이 복잡하긴 복잡한 겁니다. 자, 로드 밸런서까지는 들어갔는데 504라는 게이트웨이 타임아웃이 났어요. 이 얘기는 로드 밸런서까지는 들어갔는데 그 뒤에 못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컴퓨터 공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서버 엔지니어링이. 그러니까 앞에 로드 밸런스 아까 만들었던 ALB까지는 돌아갔는데 그 이외 뒤에 서버까지는 타임아웃이 났다는 뜻이 504 게이트웨이 타임아웃이에요. 게이트웨이에서 타임아웃이 났다. 그 얘기는 즉슨 이 서버 테스트 1, 테스트 2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 그래서 이 테스트를 참고로 우리가 시큐리티 그룹을 마이퍼스트 이걸 공통으로 쓰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추가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뭘로 추가해줘야 된다? 타겟 그룹으로 넘어오는 숫자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 넘어오는 숫자. 이 아닌데? 예. 8080을 했어야 되네. 8080을 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왜냐면 아까 8080으로 넘긴다 그랬잖아요. 이거 에디트 할 수 없나? no. 프로토콜을 에디트 할 수 없나? 이 포트를 443으로 하는 게 아니라 8080으로 해줬어야만 했어요. 그래야 넘어가는 건데. 일단 이 헬스 체크부터 헬스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헬스 체크는 이 타겟 그룹에서 얘한테 체크를 하려고 하는데 이 타겟 그룹이 가지고 있는 IP가 있거든요. 근데 헬스 체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이 로드 밸런서로부터 체크가 안 된다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요 인터널 10.10.10점 이거 있는데 10.10.10.10점 있는데 첫 번째 방법 8080을 10.10점 떼역에 이기면 16비트로 다 연다는 얘기거든요. 다 열겠다 하면은 저게 캘스로 바뀔 거예요. 타겟 그룹 짠. 짠. 아, 저 8080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 헬스 체크를 저 8080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에디트 헬스 체크 세팅. D 레지스터를 하고, 제 생각에 이거 D 레지스터를 하고 저 다시 레지스터를 하면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D 레지스터. 레지스터는 못 바꾸는데, D 레지스터 하고, 다행이다. 네,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 네. 그러면 기존 거와 새롭게 붙인 건데, 기존 건 드레이닝 하면서 빠진다는 얘기인데, 천천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들어오는 트래픽을 막고 그 다음부터 드레이닝 작업을 하면서 빠진다는 걸 드레이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8080 그래서 모니터링도 언헬시와 헬시호스트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자, 이니셜라이즈가 얼마큼 되는지.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로드 밸런서에 이 로드 밸런서에는 우리가 홈이라는 그 시큐리티 그룹을 우리가 붙여줬어요. 이 시큐리티 그룹 홈. 근데 여기에 시큐리티 그룹 메뉴가 있거든요. 요거 붙였었죠, 인스턴스에. 제일 좋은 방법은 아마존은 요걸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IP를 직접 붙이는 게 아니라 IP를 직접 붙이는 게 아니라 홈 이렇게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붙어있는 애들한테는 다 허용해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10.00 하니까 제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아까 10.10이었거든요. 10.10이었거든요. 10.00016이 아니라 만약에 10.0000으로 하려고 했으면 0008을 했었어야 됩니다. 0008. 근데 만약에 이 중간은 10으로 설정했잖아요. 그럼 여기 16 사이더를 붙여야 됩니다. 이거는 VPC 사이더를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파볼 예정입니다. 이걸 왜냐면 아직도 실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약속된 대역이 10점 대역, 1716부터 32대역, 그리고 19218대역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거를 잘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 이제 여기에 디스크립션 쓰는 거예요. LB Security Group. 이거는 뭐 any open 볼 in internal. 이 10.10b라는 게 인터널 룰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다시 타겟 그룹에 들어가면 네. 아직도 안 됐네. 제가 이거 지금 뭐 잘못 입력했나? (200) 200이 맞는데 아까 요거였죠. https
당황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18080 일단 이런 거 다 0으로 좀 줄여서 빠르게 하고 ELB의 리스너를 점검할 수 있다. 그러면 HTTP로 붙었고 데바트 TV에 붙었고 룰은 그냥 디폴트로 뒤로 보내라. 서티피키 시큐리티 HTTP 443으로 받아서 뒤로 넘겨라. 네, 서버 1에서 다시 한번 쳐보면 네스텟 8080이 떠 있는 거 보고 이런 거 있지 않은데, 네. 생각을 좀 곰곰이 해보겠습니다. 트러블 슈팅 해야 되는 거죠. 많은 분들이 돼요, 안 돼요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제가 무조건 어딘가에서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여길 가서, 이렇게 동작해서, 일로 가는데, 리퀘스트 타임아웃이 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8080으로 체크를 했는데, 네. 얘가 체크를 못한다. 어넬시다. 어넬시다. 왜 어넬시냐? 어넬시 타겟 그룹. 시큐리티 그룹인데 8080이 다 뚫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잠깐만, 인스턴스에 제가 붙였나? 정확하게. 이게 시큐리티 그룹. IP 10점 프라이빗 IP 10.10대 320 가야 되는데 얘도 가야 되고 타겟 그룹에서 체크가 실패했다. HTTP 8080 index.html 루트 걸 170.0.1 8080 index.html 네, 이게 나오는 건데 그리고 마이너스 V 하면 200 OK 이렇게 뜨면은 성공인데 왜 이게 헬스 체크가 아닌가? 타겟 포트 로드 밸런서에 이거를 다시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리스너 앤 룰 4003 443을 받으면 1로 포워딩해라. 그리고 얘는 443으로 포워딩 받으면 8080으로 포트를 내질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잠시만요. 요거를 404 이런 걸로 바꿔볼게요. 통신이 닿았는데 없다고 느끼는 건지 리퀘스트 타임아웃 접속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인터널로 이 인스턴스가 퍼블릭에 있다 보니까 인터널로 접속을 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으로 접속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이거 바람직한 건 아닌데, 제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만든 건데, 배드 케이스입니다. 배드 케이스 00008 이러면 누구나 접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짠,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까지 발생하냐면, 요거를 찍고 새로 오픈 열고 8080 누르면 이렇게 Hi, this is test 1 instance 나온다는 거죠. not secure. 왜냐면 우리가 그걸 했으니까 얘로 요청을 보내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AWS가 잘 하지 않는 테스트라서. 이름이 뭐였지? 이래도 안 되네. 이래도 안 됩니다. 이래도 헬스 체크가 안 돼요. 리퀘스트 타임아웃. 왜 리퀘스트 타임아웃인지 저도 모르겠는데. 대치드 이거를 못 고치면 강의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아주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반드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다 지금 해봤는데. 헬스 체크. 일단 이거 원래대로 다시 고쳐놓고. 타임아웃이 너무 짧나? 이게 헬시가 떠야 됩니다. 헬시가. 그리고 이 트래픽을 나눠줄 때 하는 설정이 있는데, 라운드 로빈은 갖다 하나씩 이분하게 하는 거고, 리스트 커넥션은 이제 커넥션 단위로 적게 붙은 놈한테 먼저 보낸다는 얘기고, 웨이티드 랜덤은 이거 새로 생긴 옵션인데, 네. 이거는 정확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크로스 엑시 타입 랜덤 모드. 네. 이건 좀 봐야 됩니다. 네. 네. 타겟 온 컨피그레이션. 이네리트 세팅 로드 밸런서. To load balancer send traffic to target each zone independently 티키는 zone is off. traffic is all each zone. 네, 이거 오케이. 이거는 로드 밸런서가 A존, B존에 위치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A존에 있는 거는 A존에만 갈 수 있고 B존에 있는 건 못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트래픽으로 섞어서 가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건 on.
크로스존을 허용한다. UI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저도 헷갈리네요. 이거는 라우팅 페일오버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조금, 이 얘기는 라우팅에서 어떻게 갈 때까지의 페일오버를 얘기하는 건데, 이건 조금,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진짜 모르겠네. 이거 앞에 걸 뚫었고, 뒤에 거를 연결했고, 8080을 뚫었고, 제가 뭔가 실수를 과정에서 했는데, 이 과정이 여러분 다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에디트 서브넷, 퍼블릭 0, 퍼블릭 1, 네, 퍼블릭 0, 퍼블릭, 네. 서브넷, 네, 이렇게 리스너 443을 2024로 보낸다. MTLS는 이렇게 한다. G2의 타겟 그룹은 이렇게 언LC다. 언LC가 나온 이유는 가장 지금 유력한 후보는 저게 퍼블릭 인스턴스인지 지금 그건데, 제가 지금 리퀘스트를 계속 보냈다는 얘기인데 뒤에서 못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리퀘스트가 도착하지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커넥션이 에러가 나와서. 근데 왜 도착하지를 못했을까를 지금 제가 모르고 있어요. 도착하지 못하는 거는 여기서 8080을 띄우면 되는 건데 일로 지금 도착도 못하고 보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제 생각에는 이게 두 개가 퍼블릭 인스턴스여서 내부에 동작하는 원리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닌가로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것도 IP로는 안 되나 보네. 아까 IP 타입으로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로드 밸런서를 빨리 하나 만들고, 여러분,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가 이미지라 그랬잖아요. 크레이트 이미지를 해서 테스트 1 이미지 하고 크레이트 테스트 2 이미지를 크레이트 이미지 만들어서, 그럼 뭐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2 노리붓 니블 2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AMI가 테스트 1, 2로 만들어질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퍼스트 이미지는 삭제하고, 돈 나갑니다. 이건 삭제하고, 요게 다 만들어지면 이걸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넣고 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얘는 다시 들어가서 연결해 본 다음에 8080 얘도 떠있죠. 8080 컬 170.0.1 8080 네, 이렇게 이게 리부트 됐으니까 꺼져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하는 방법 또 하나,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인스턴스에 들어가서 거기서 때려보는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러닝 상태니까, 자, 여기서 커맨드 2를 누르면 새 창이 열리거든요.
커맨드 T를 누르면 그래서 여기서 SSH 마이너스 새로 이 전혀 다른 서버, 다른 미리 만들어 놓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서버를 들어가서 컬 얘의 프라이빗 IP 일단 이거는 된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었어요. 테스트 1은 꺼진 중이었으니까. 예, 떴죠? 그러면 얘가 프라이빗 IP로도 이게 뚫려야 돼요. 예, 여기서 동작이 되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8080으로 접속하니까 떴다는 거예요. 프라이빗 IP에는 통신이 문제가 없다. 근데 왜 LB에서는 통신이 문제가 있느냐? 이걸 지금 찾아야 되는데 왜 타겟 그룹에서는 헬스 체크가 안 되는가? 요거에 대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네, 이거 토탈 타겟에서 이니셜라이즈가 2개 되고 있다. 왜 얘는 안 되는가? 헬스 체크가 틀리지가 않았는데 인덱스 HTML 네. 8080 지금 의문인 상태예요. 오버라이드는 정해주는 거고 트래픽 포트 근데 오버라이드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8080으로 443을 받고 8080으로 넘겨줄 거니까 바뀐 게 없는데 왜 얘는 계속 ONLC인가 이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AMI에서 이 이유를 죽어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테스트 리 01 만들고 테스트 마이크로 얘였죠. 그대로 네트워크 세팅만 바꿀 겁니다. 네트워크 세팅만 프라이빗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프라이빗 0 네, 똑같아요. 뭐 건드린 거 없는데 네. 또 없이 이것도 런치 인스턴스. 자 그러면 테스트 리 02가 만들어지고 시큐리티 그룹이 아니라 AMI 테스트 2를 만들 겁니다. 테스트 2 리 2 프라이빗 01 이렇게 만들고 네. existing 퍼스트 네. 이렇게 런치 인스턴스 그럼 인스턴스가
이거 두 개 새로운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쟤를 한번 연결해 볼 겁니다. 얘는 퍼블릭 인스턴스에 있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VPC 라우터 테이블을 제가 어떻게 세팅했지? 이 모든 그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퍼블릭 라우터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는 얘가 0.00000 네, VPC 피어링 이거는 상관이 없는데 VPC 엔드포인트 그 나트 게이트웨이 프라이빗은 나트 게이트웨이가 상관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22번을 뚫었지 443은 다 뚫었다. 네, 얘는 죽었네요. 오토가 안 켜져 있어서 그럽니다. 오토 다 켜줘야 돼. 실제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잖아요. 이래서 콘솔로 작업을 하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콘솔로 원래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들어간 다음에 여기를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이 프라이빗 외부 접점이 없어서요. 퍼블릭 IP가 없어요. 여기를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점프 호스트 내지는 그 호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A 옵션을 붙여야 됩니다. 다시 SSH 마이너스 A에 얘의 퍼블릭 IP를 넣어주고 얘에 넣어주고 얘에 붙어있는 애에다가 시큐리티에 원래 22번을 이걸로만 추가했죠. 이걸 추가할 겁니다. 시큐리티 그룹 마이 퍼스트 시큐리티 그룹에 에디트를 누르고 22번 누른 다음에 베스트 1000 얘가 가지고 있는 아까 걔가 가지고 있는 IP예요. 이게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했죠. 이렇게 SG 통해서 들어가는 거 이렇게 누르고 얘를 추가해 줍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눌렀던 거 yes가 뜨죠. 들어가서 스타트 컬 170.1.8080 서버가 뜨는 와중 실수했죠. 수도 붙여줘야 돼요. This is test. 오케이, 두 번째 거 동작 성공. 리 인스턴스죠. 엑시트로 나가서 다시 이놈한테 들어갈 거예요. 이놈. 네, 여기서도 서비스 톰캣 스타트. 자동 시작을 하려면 참고로 sysctl에 자동 시작하는 키는 게 있습니다. sysctl 명령어로 무조건 리눅스가 시작될 때마다 자동으로 해라.
그게 보통 etc 밑에 서비스즈 밑에 이제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네. etc 밑에 시스템 D 밑에 시스템 밑에 톰캣 유저 이런 거에다가 추가해주면 여기가 아닌데 어쨌든 어딘가에 추가해주면 자동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봐야겠다. 여기 원래 생기는데 여기에 확장자를 가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거 생성했습니다. 얘는 생성하고 나오고 자 나오고 대망의 타겟 그룹으로 돌아가서 타겟을 이 녀석도 붙여볼게요. 8080 이상한데 이게 이것도 이상한데 너무 이상한데 네. 지금 너무 이상합니다. 뭔가 마이 바운드 아웃바운드를 올 트래픽 아웃 홈 설마 여러분 이게 잘못됐어요. 드디어 원인을 찾았습니다. 제가 ALB에 붙였던 홈에 아웃바운드가 443으로 밖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시큐리티 그룹은 인바운드 그룹과 아웃바운드 그룹을 다 체크할 수 있거든요. 저것 때문에 안 됐다. 짠. 그래서 4개 다 타이그룹이 이제 들어올 겁니다. 4개 다. 찾았다. 험난한 여정이었네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 이 로드 밸런서에 붙은 시큐리티 그룹이 얘가 인바운드도 우리가 HTTPS 이렇게 허용해야 되지만 여기서 나갈 때도 우리가 8080으로 나갔어야 됐잖아요. 근데 제가 요것만 살려놓은 거예요. 요것만 443 포트로 나가는 게 없었거든요. 443 포트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추가하니까 이제 8080 포트도 나갈 수 있으니까 얘한테 막혔기 때문에 모든 에러가 나왔을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제 부튼에도 아웃바운드를 의심해야 되는데, 자, 홈의 시큐리티 그룹은 해결했다. 자, 그러면 EC2에 붙은 시큐리티 그룹 아웃바운드는 5를 맞고 인바운드 8080 10점, 10점, 10점 다 추가했고 00000도 추가했으니까 아까 그것도 추가할 수 있게 다 만들었고 SGI 바스티언에 의한 접속, 내부 접속하는 거 우리가 테스트했고 이거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것도 테스트했고 이러면 진짜 틀린 게 없는데 이러면 정말 틀린 게 없는데 네. 일단 이 이니셜 두 개가 어떻게 뜨는지 좀 보고 너무 이상한데? 네. 너무 이상한데? 8080이 뜨고 있고 이게 너무 오랜만에 콘솔로 만들어서 자, 리스너인을 443으로 받았어. 디폴트로 받았어. 룰이 뭐 어플리케이션 없어. 일로 무조건 100% 가. 100% 가. 그래서 일로 갔어. 일로 가면 여러분 이거 같아요. 이거. 프로토콜 443. 443으로 헬스 체크는 8080을 하는데 443으로 포트를 443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8080을 받아야 되는데 443으로 만들 때 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만들었다. 잘못 만들었다. 개고생을 합니다, 여러분. 타겟 그룹 인스턴스 HTTP 8080 IPv6 HTTP2 index.html 헬스체크 포트 오버라이드 8080 트래픽 포트라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냥 적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select vpc d next 인스터 중에 요 4개 일단 여기서 헬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노노스 시트 타겟 체크 네, 언유즈드일 거고 잠시만요. 스턴스 이것도 잘못 입력했어요. 8080을 입력해야 되는데 80을 입력했어. 자, 여러분 진정하고 디레스터 타겟이 아니라 여러분 제 실수를 지금 기나긴 실수를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액션 딜리트 yes 딜리트 얘도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헷갈리니까 딜리트 타겟 그룹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인스턴스하고 타겟 그룹
타겟 그룹 2024 04 8080 HTTP로 뜹니다. 8080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거 HTTPS 뭐 프로토콜 해가지고 잘못한 거예요, 결국엔. 이거 중간에 제가 고민하던 과정이 있었죠. 그거의 문제입니다. HTTP2 index.html 요거는 트래픽 포트에도 상관없지만 그냥 지정할 겁니다. 오버라이드로. 그리고 요거는 최대한 빠르게 붙기 위해서 이 인터벌도 10 좀 줄일 거예요. 그래서 넥스트. 그리고 추가할 놈은 이 네 녀석을 8080으로 추가. 크리에이트 타겟 그룹. 그리고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얘에서 떼졌을 거예요. 얘에서 떼졌습니다. 그래서 에디트를 해줘야 돼요. 얘를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 돼. 액션 에디트. 얘로. 왜냐면 지워졌으니까. 얘로 HTTP로 보낸다. 세이브 체인지. 네. 드디어 타겟으로 보면 이니셜이 시작됐고 긴 여정이 끝나네요. 헬스 체크. 이게 AWS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엄청나게 많이 겪는 에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이해해야지 이게 올바르게 뜨는 인스턴스인데 잘못된 시큐리티 그룹 넣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또 오넷이야? HTTP. 얘는 오넷이죠. 잘못. 깜짝 놀랐네. 얘. 얘 뭐야? 얘 지우고. 8080. 그리고 여기서 안 뜬다는 건 504 게이트웨이 타임아웃이 또 난다는 거고 역시 못 가는 건데 (8080) RPC 바인드 TCP6 RPC 바인드? 뭐가 바뀌었나? RPC 바인드 0.00008 이거 맞는데? 이거? TCP6? 요거에서 이렇게 되는 거 맞는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일로 하고 443을 받아서 일로 갈 거야. 그럼 타겟 그룹이 받아서 새로 지문해서 얘로 갈 거야.
타깃순인데 다 은혜씨야. 왜 은혜실까? 왜 은혜실까? 포트도 8080을 보내고 헬스체크도 8080을 보내.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홈, 홈의 아웃바운드 올 트래픽이 000으로 나간다. 이거 설마 이런 건 아닐 텐데. 저 이제 IPv6로 나간다는 얘기인데요. 저런 것까지는 제가 뭘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저거면 톰캣의 기본값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서 IPv6로 동작한다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데 원래. 프로토콜 HTTP2? 프로토콜 HTTP2. 여러분, 이거를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그게 아닐 거라서. 이게 뜬 거에 의해서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서. 팔공. 네. 다시 선스 세컨드 880 VPC HTTP1 index.html 타겟 HTTP 애트리뷰트 체킹 브라이드 8080 최대한 줄여 C 석세스 코드 텍스트 이성 하나 둘셋넷 인클루드 다이그룹. 네. HTTP1 문제라고? 로드 밸런서에서 비즈니스 스테이지 주지도 스맵 다삼으로 받고 포워드 타겟 그룹을 세컨드로 받고 키면 안 돼요. 네.
세컨드로 바꿨어요. 얘가 논 어시스트로 바뀌었고 얘가 그걸 바뀌었죠. 헬시 여러분 HTTP2가 문제였네요. 이거 왜인지 제가 지금 2가 AWS ALB에서 ALB 타겟 그룹에서 헬스 체크가 실패하는 이유를 알려줘. 여러분 백엔드 서버가 HTTP판 타겟 그룹 헬스 체크가 HTTP 1.1을 사용해서 그게 안 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타겟 그룹을 우리가 인스튜트 인스턴스로 한 게 아니라 아마 다른 걸로 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프로토콜 미지원을 하나 봐요. 백엔드와 통신을. 이게 톰캣 쪽에 뭐 그 문제인지 그거는 좀 봐봐야 돼요. 톰캣 쪽에. 톰캣이 HTTP2를 미지원했을 수도 있고요. 제가 설치한 그게. 그러니까 결국에 그게 문제였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제 여기에 떠야 된다. 이 얼마나 큰 삽질이었는가. 이렇게 떠야 된다. 근데 보낼 때마다 지금 결과가 다르잖아요. 테스트 1 이렇게 나올 때 있고 이렇게 나올 때 있고 라운드 로빈이에요. 라운드 로빈. 이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뭐 저런 사정이 있었다. 이건 HTTPS 안 붙여서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여드리려고 그 삽질을 엄청나게 고된 삽질을 했다. 근데 엄청 의미 있는 강의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게 문제지. 그래서 이런 엄청난 헤딩이 있고 엄청 빡센 그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막 필요 없었던 것들을 막 다 지워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필요했었던 거를 시큐리티 그룹을 정리하면 내가 집에서 접속만 필요할 거라면 이거 저번에 같이 우리가 RDP 하느라 그때 쓴 거고 집에서만 접속할 거면은 요거 지워도 된다. 집에서만 이거 애니오플이니까 여러분도 접속할 수 있으니까 이거 지워도 된다. 그리고 중간 값에 했었던 마이 퍼스트 있잖아요. 제가 너무 이걸 간과했네요. 마이 퍼스트 여기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IPv6니까 제가 그냥 테스트 하느라 붙인 거고 이렇게 와일드 오픈하게 하면 안 된다. 이 LBSG에 홈만 붙여도 충분하다. 그리고 SSH는 아까 베스천이라고 불렀던 포트 있잖아요. 그걸로만 붙이면 충분하다. 다 딜리트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하게 돼도 타겟 그룹에서는 헬스 체크가 떠 있을 거예요. 여기. 네, 계속 헬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모니터링도 존재한다. 헬스 체크 호스트 4개. 네. 안 빠지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렇게 베스트 프랙티스는 SGID를 이용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이런 실수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면 기억도 까먹고, 모도 까먹고, 설정도 까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무리
기본 지식이 있더라 하더라도 언젠간 고치겠지만 지금처럼.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미리 코드화 형태로 해서 실패가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방에 땅 친 다음에 코드로 이 모든 거를 이런 불상사가 없기를 막는다. 이렇게 치면 코드로 이거 너무 옛날 코드인가 보네. 코드로 불상사를 막는다. 야, 이렇게 여기 또 얘기가 또 안 되네요. 속상하게. 네, 이렇게 코드가 안 되게 시큐리티 앞에 붙은 시큐리티 그룹, 뒤에 붙는 시큐리티 그룹, 앞에 붙는 LB, 타겟 그룹, 익스터널용, 인터널용, 라우터 53에다가 DNS 만드는 거, 그리고 심지어 EC2 만드는 것까지 전부 다 빵 해서 이렇게 한 방에 만드는 게 정석이에요. 여러분, 시연함에서는 이렇게 사용한다. 왜냐면 아까처럼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어느 세월에 이걸 다 세팅할 거예요. 만약에 8,000개 막 그렇게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코드화 한다는 거죠. 굉장히 기나긴 그게 됐는데 결국엔 제가 HTTP2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 그 개발을 할 때 HTTP2 표준으로 만들어서 뭐 여러 장점을 요즘에 HTTP3가 나왔고 막 그걸 쓰냐 마냐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활용하려면 그리고 EC2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쿠버네티스로 활용하는 경우가 또 많아져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방에 워크그룹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뜨게 다 만든다. 얘기까지가 그거였습니다. 이런 이제 잡 인스턴스는 이제 다 지워주시고요. 테스트했었던 거는 실제로는 코드화해서 이렇게 뿅 만드는 게 정답입니다. 예, 지금까지 정말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까지 트러블 슈팅 했던 내용이 막 한 방에 탁탁탁탁 했던 내용보다도 찾아나가는 그 과정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하나씩 이해해야 아까 같은 제가 코드, 테라폼이라고 하는 그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라는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정확하게 트러블슈팅을 그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curl, ns-lookup 막 이런 명령어를 쓰면서 트러블슈팅을 할 줄 알아야 진정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많이 헤맸습니다. 제 예상보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슈가 나왔어요. 오랜만에 저도 AWS UI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찍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오류가 나왔지만 강의가 길지만 1.2배속, 1.5배속으로 하더라도 계속 보시라. 제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송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